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도화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 다녀오너라. 일찍 지아비를 잃었으니 얼마나 애틋하겠느냐. 가서 우리 아들 만나거든 못다한 이야기 많이 하려무나. 혼인한 지 한 달 만에 청상 과부가 된 채령은 지아비의 위패가 있는 보령사로 향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한참 후에 보령사 초입길에 도착한 채령은 더 이상 가마가 산길을 갈 수 없자 몸종을 데리고 걸어서 산을 올랐습니다. 산길을 오르다 산새가 지저귀고 물 흐르는 소리에 이끌린 채령은 그곳을 향해 걸었습니다. 계곡 옆 큰 나무 위에서 암수가 정답게 머리를 부비고 있었습니다. 한낱 미물도 저렇듯 정답게 사랑을 나누는데 내 신세가 더 처량하게 느껴지는구나. 이제 그만 가자꾸나. 채령이 쓸쓸히 고개를 돌리는데 웬 무례배가 몸종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서 있었습니다. 무슨 짓이냐? 얼른 그 아이를 풀어주거라. 나는 이 나라 영의정이신 김대충 대감의 맏며느리인 채령이다. 목숨이 아깝거든. 어서 물러나거라. 무례배는 채령의 말이 우습다는 듯 단칼에 몸종을 죽이고 다가왔습니다. 잘 듣거라. 너는 지아비를 못 잊어 스스로 자결하는 것이다. 고결한 정절을 지킨 너는 연료로 이름이 날 것이니 억울해하지 말거라. 지아비를 따라 죽는 것은 아녀자의 도리이니 곧 그리운 지아비를 만나 회포를 풀거라 라고 전하라 하시옵소. 그럼 잘 가시오. 채령은 무례배가 휘두르는 칼에 계곡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마님, 처리하였습니다. 지아비를 못 잊어 슬퍼하시다가 스스로 계곡에서 자결하셨습니다. 그래, 수고하였네. 대성은 땀을 뻘뻘 흘리며 도끼로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무의 그루터기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막세와의 일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막세, 이게 무슨 일인가? 정신 차리게. 글쎄, 갓나리가 딴 놈한테 시집 갔네. 나 같은 머슴하고는 같이 살 수 없다고 하네. 걱정 말게나. 더 좋은 인연이 나타나겠지. 아닐세, 이번 생은 다 틀렸네. 정남이도 순돌이 아재도 다 버림받았네. 우리같이 없는 놈들은 이제 장가는 다 갔네. 버려진 여인을 주워오면 또 모를까. 잠시 생각에 잠겼던 대성은 나무를 한 짐 가득 짊어지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성은 지게를 내려놓고 서둘러 그곳으로 갔습니다. 어떤 여인이 계곡 물속에서 길게 뻗은 나뭇가지를 붙들고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괜찮으시오? 제발 나 좀 도와주시오. 어쩌다 그리 되었소? 무례배를 만나 도망치다 계곡에 빠졌소. 살려준다면 내 무엇이든 이 은혜를 갚겠소. 도와주려던 그때 대성의 머릿속에 막새가 한 마리 떠올랐습니다. 우리같이 없는 놈들은 이제 장가는 다 갔네. 버려진 여인을 주워오면 또 모를까. 그럼 나랑 혼인해 주시오. 그러면 구해주겠소. 채령은 곧 물에 빠져 죽을 것만 같아 무섭고 두려워 살고 보자는 생각에 허투루 약조를 했습니다. 날 살려준다면 그대와 혼인을 하겠소. 채령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성은 계곡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잠시 후 물속에서 구한 채령을 안고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당신을 구했으니 그 약조는 잊지 마시오. 알겠소. 내 사정이 있어 그러니 보름 후에 그대를 찾아가겠소. 대성은 집에 와서 툇마루에 털썩 누웠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 여인의 모습이 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과 곧 혼인한다는 생각에 설레어 보름이 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보름이 지나도 그 여인은 대성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어디에 사는지 물어보지 못한 것이 한이었습니다. 대성은 몇 날 며칠을 그 여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낙심하며 살던 대성에게 막새는 일거리를 소개해줬습니다. 내가 가기로 한 집인데 어머니가 아프시니 자네가 대신 가주게 그 댁에 마님 혼자 사시니 간섭하는 자도 없을 걸세. 몸이 고달프다 보면 그 여인도 금방 잊게 될 걸세. 알았네. 걱정 말게. 대성은 고개를 몇 개 넘어 막새가 말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일하기로 한 대성입니다. 자네가 할 일은 차차 알려주겠네. 먼 길 왔으니 오늘은 푹 쉬게. 다음 날 대성은 산으로 가 나무를 했고 마님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새지자 방 안에 있던 마님이 너무 더워 웃옷을 훌렁 벗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책을 읽었죠. 그런데 갑자기 불던 바람에 문이 활짝 열리자 화들짝 놀란 마님은 얼른 문을 닫았습니다. 얼떨결에 그 집 마님 얼굴을 본 대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과 혼인하기로 약조했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반갑고 환한 마음에
뛰어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머슴이 마님방에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성은 밤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모두 잠든 사이 대성은 몰래 마님의 처소로 들어갔습니다. 인기척 소리에 깜짝 놀란 마님이 일어났죠. 밖에 아무도 없느냐? 채령이 소리를 지르자 대성이 채령의 입을 막았습니다.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는 누구냐? 원하는 것이 무엇이더냐? 나는 대성이라 하오. 몇 달 전 계곡에서 한 여인을 구해주고 혼인을 약조받았소. 그런데 그 여인이 도망을 쳤다오. 그것이 내가 여기 있는 이유요. 채령은 그제서야 그때 했던 약조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한 약조인이 지켜야겠지요. 하지만 양반과 머슴이 혼인하는 것을 어찌 세상에 밝힐 수 있겠소. 그때는 급하여 허투루 약조한 것이니 내 미안하게 되었소. 한번 약조한 것은 미룰 수 없소. 계속 약조를 지키지 않으니 별 수 없지요. 그 계곡에 다시 빠뜨릴 수밖에요. 채령은 당황하여 대성에게 며칠 후 혼인을 하겠다고 약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것은 낮에는 머슴, 밤에만 서방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밤이 되자 대성은 채령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이 되자 대성은 싱글벙글 웃으며 즐겁게 일했습니다. 저잣거리에 다녀와야 하니 따라 나서거라. 상단 행수를 만나 일을 마무리하고 올 터이니 쇠돌아범은 기다리지 말게. 대성은 채령을 따라 나섰습니다. 채령이 상단의 행수를 만나는 동안 대성은 어느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이보시오. 마님께서 여기서 기다리라 하셨소. 시간이 걸릴 테니 밥이나 먹고 기다리시오. 애랑은 늠름하게 생긴 대성 옆을 기웃거렸습니다. 고기 반찬을 수저 위에 올려주며 애교를 부렸죠. 나 혼자 먹을 수 있으니 그만 나가보시오. 무엇보다 나에겐 처가 있으니 엄한 짓은 그만두시구려. 대성의 말에 자존심이 상한 애랑은 입을 삐죽거리며 나갔습니다. 애랑이 나간 뒤에 채령이 들어오자 대성은 채령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일은 다 마치셨소. 기다리는 동안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소. 일을 마치고 길을 나서니 밤이 깊어졌습니다. 객사의 방을 하나 얻어 채령이 묵게 되었습니다. 머슴이 마님과 한 방에서 잘 수 없으니 대성은 객사 밖에서 서성거리며 객사의 불이 꺼지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객사의 불이 꺼지자 웬 칼든 사내가 침소로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찾았다. 물의 배가 달려들어 죽이려던 그 순간 방문이 휙 열리고 대성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대성이 크게 소리치자 사람들이 웅성대며 다가왔고 물의 배는 급하게 달아났습니다. 무어라. 그년이 도망을 쳤단 말이냐. 지아비를 잡아먹은 죄를 목숨으로 갚을 기회를 주었건만 참으로 목숨이 끈질긴 년이로구나. 게다가 반상의 법도를 어기고 종놈과 노란하다니. 우리 집안의 명예를 짓밟고도 살성 싶으냐. 다음번에도 실패하면 내 놈의 목이 먼저 달아날 줄 알거라. 예, 마님. 채령은 이전에 계곡에서 대성의 도움으로 살아난 뒤에 혼인 전부터 집안에서 알고 지내던 상단 행수에게 도움을 청하였었습니다. 채령의 사정을 들은 행수는 거처할 집을 알아봐 주었고 채령은 그때부터 이름을 숨기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 대성과 채령이 저잣거리를 거닐 때 영의정 안방마님의 몸좀인 끝순이가 채령을 알아보고 안방마님에게 알리자 물의 배를 붙인 것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위험하니 얼마 동안이라도 숨어 지내자고 대성은 채령에게 말하고는 자기가 살던 마을로 채령을 데려갔습니다. 신분을 속이고 소박한 옷으로 갈아입은 채령은 이후로 대성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대성이 색시를 데려왔다는 소문이 퍼지자 동네 사내들이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대성은 낮이나 밤이나 색시와 함께 있으니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에는 여색을 심히 밝히는 김진사라는 고약한 인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김진사가 대성과 함께 길을 가던 채령의 얼굴을 본 뒤 채령을 자기 여인으로 만들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꾀를 낸 김진사는 사람을 보내어 대성에게 일을 부탁했습니다. 대성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마을 유지인 김진사의 말을 무시할 처지도 못 되었죠. 이보게, 자네가 좋은 나무를 알아보는 눈을 지녔다던데 맞는가? 그렇소. 나무라면 내가 전문가요. 이런 값은 후하게 쳐줄 테니 500년 된 오동나무를 구해주게. 진짜인지만 확인해주면 되네. 대성은 그날 밤 길을 떠났습니다. 백리를 가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채령의 방에 불이 꺼졌습니다.
어땠느냐? 너도 즐거웠느냐? 좋은 밤을 함께 나눴으니 넌 이제 내 것이니라. 남의 여인을 겁탈하고도 죄 없다 생각하시는 게요. 죄라 하였느냐?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줌세. 너름판에 빚진 무례배 한 놈이 그러더군. 어느 대감댁 맏며느리가 머슴과 도망을 쳤는데 그들을 찾고 있다더군. 세상이 알게 되면 둘 다 무사하지 못하겠지. 다행히 그 일은 나밖에 모르니 얼마나 다행인가? 채령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며칠 후 김진사는 대성을 불러 술을 대접했습니다. 고맙네. 자네 덕에 아주 좋은 것을 얻었네. 내 욕심나는 것을 얻었으니 다 자네 덕일세. 나리, 오동나무가 그리도 귀한 것이었습니까? 오동나무라 귀하고 말고 임금님께 검은고를 만들어 진상하였더니 어주를 내리셨다네. 자, 한잔하게나. 대성은 김진사의 친절에 넙죽절하고 술을 받아 먹었습니다. 다음 주에 진상할 진상품도 자네의 안목이 필요하니 도와주게. 며칠 후 대성은 진상품인 산삼을 구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이보게, 그 소문 들었는가? 무슨 소문 말이요? 김진사가 내일 또 첩을 드린다는군. 첩을 셋이나 거느리고도 그것이 부족하다니 사내 중에 사내 아닌가? 우리끼리 아는 말이지만 천하의 잡놈일세. 임자 있는 여인도 마음에 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차지하는 인간이니 자네들도 혹시 모르니 밤에는 절대 집을 비우지 말게나. 허허, 우리 마누라는 곰 한 마리가 들어 누운 듯하니 걱정 없네. 신만이들은 한바탕 웃으며 산을 탔습니다. 대성도 같이 웃으며 산을 타다 문득 채령이 떠올랐습니다. 김진사가 채령을 보던 눈빛이 뭔가 깨름직했습니다. 밤새 산을 타고 집에 도착한 대성은 방문을 열었지만 채령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막새가 뛰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이복에 큰일 났네. 오늘 김진사가 첩으로 드리는 여인이 자네 부인이라네. 대성은 김진사 댁으로 달려갔지만 종놈들이 나와 흠씬 두들겨 패고 쫓아냈습니다. 대성은 아내를 빼앗기고 분하여 길 위에 앉아 신세한탄만 했습니다. 한편 채령을 쫓던 무례배는 채령이 김진사 댁 첩으로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김진사는 신방에 불을 껐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여인을 맘대로 가지는 재미라니. 세상에 어떤 왕이 부럽겠는가. 김진사는 채령의 품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무례배가 들어왔습니다. 무례배가 김진사의 목에 칼을 대자 김진사는 벌벌 떨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때 무례배가 든 칼을 채령이 들더니 김진사를 한 칼에 베어버렸습니다. 채령은 무례배와 같은 옷으로 갈아입고 함께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 위에 다다르니 상단행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단행수는 노름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무례배를 포섭하여 채령을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언덕을 내려가던 채령은 대성이 사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씨, 이대로 떠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어차피 오래 못 갈 사랑이었네. 채령은 그 말을 남기고 쓸쓸히 길을 떠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화야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